진짜 여기 아까 그때는 어디라고요? PC로. 저희가 왜 진짜인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영상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왜냐면요, 저희는 등록된 정보만을 전달하거든요. 아쿠아포니스 물고기 굴러가지고 사진 잘 자라요. 저는 2억 원 벌어요. 그런 느낌은 하지 않습니다. 아쿠아포니스는 무엇이다? 과학입니다. 침대만 과학이 아닙니다. 아쿠아포니스도 과학입니다. 오늘 저는 과학자의 복장으로 오늘 차려입고 있습니다. 짜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주인 같은 복장에다가 빨간색 장갑까지 끼고 나타나는 오늘 제가 위험한 물질 두 가지를 다루었을 겁니다. 뭐냐고요? 하나는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짠! 포스포릭 액시. 또 하나는 무엇? 암모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둘 다 좀 익숙하시죠? 저희가 파일럿 싸움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금 올려드렸던 영상을 통해서 저희는 현재 이 원수의 pH가 약 8.2 수준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6.0에서 6.5 이것은 초기 단계의 박테리아군을 빨리 활성화시키기 필요적인 pH입니다. 보통은 7.0을 쓰게 되는데 초기 사이클링 할 때는 6.0에서 6.5 사이를 권장합니다. 그것보다 몇 2 정도 높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라고 하는 약 100배 정도 높은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면 그냥 박테리아를 넣게 되면 물론 사이클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이클링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pH를 박테리아군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수준으로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칼슘 농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알칼리수를 가지고 있고 pH 높은 거니까 더 높일 수는 없고 당연히 낮춰줘야 돼요. 낮춰줄 때 뭘 이용한다? 바로 인산을 이용한다. 인산을 넣을 때는 중요한 것이 매우 고순도의 위험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서 호흡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동시에 손에 닿거나 손에 닿은 상태에서 안점막이나 또는 입, 기타 다른 점막들을 만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만졌으면 바로 탈착하시고 병원에 연락하셔야 됩니다. 암모니아는 마찬가지로 독성 물질이고 동일한 안전 규정을 적용하셔야 되고 특히 호흡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한낮에 암모니아를 나올 때는 습기하지 않도록 흡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겁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의 총량은 5톤짜리 수조 2개와 약 1톤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비즈 필터, 그 다음에 펌프, 배관, 집수조 정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물의 총량은 대략 10톤에서 12톤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물의 양을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이프 같은 것은 약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pH를 이 정도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와 같이 칼슘의 농도가 500ppm 정도 된다는 전제하에 약 250g의 인산을 투여했습니다. 이럴 때 절대 인산을 한 번에 투여한 것이 아니고 약 50 또는 80 정도의 특정한 부분을 조금 넣어서 얼마나 변화하는지 보고 다시 충분히 물이 섞인 다음에 또 조금 더 집어넣고 또 조금 집어넣고 해서 pH를 식차적으로 맞춘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보다가 저 한 척을 왕창 다 집어넣었더니 pH가 3이 됐어요. 이걸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또 칼슘과 포타슘을 있는 대로 집어넣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머리 양쪽 자를 때 한쪽을 갖다 자르고 거기서 맞춰서 딱 자르는데 양쪽이 한 번씩 똑똑 먹어요. 영구되죠? 영구 안 되기 위해서는 조금씩 50도 많다. 나는 시스템이 작다면 더 작게 5에서 10. 나는 시스템이 더 작다. 그러면 1에서 20을 집어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현재 pH가 6.3 정도로 저희가 사이클링을 하기에 아주 좋은 최적의 기준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바로 암모니아하고 박테리아를 집어넣을 차례입니다. 암모니아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25% 농도의 암모니아 수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암모니아의 최종 농도는 3ppm 이하입니다. 먼저 2ppm을 맞추고 그 다음에 부족한 만큼 3ppm을 맞추는 재단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물의 총량이 1톤이라고 했을 때 그 1톤 내에서 1ppm의 암모니아 농도를 25% 농도의 암모니아 수로 맞추려면 암모니아 수 4ml가 필요하죠. 계산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신 거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물이
10리터라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10톤이라고 하면 1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40ml의 암모니아수, 25% 정도의 암모니아수를 집어넣으면 암모니아 농도는 얼마가 된다? 1ppm이 됩니다. 그런데 안에 배관이나 기타 펌프, 비즈 필터 같은 것들 거기다가 10% 정도 더, 아니 25% 정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50ppm을 집어넣으면 실제 암모니아의 농도는 1ppm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맞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마스크를 껴야 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절대로 암모니아하고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십시오. 조금씩 넣어서 자, 암모니아 50ml를 확보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 암모니아를 어디에 집어넣느냐 하면 집수소와 펌프 각각의 탱크에 조금씩 나눠서 넣겠습니다. 네, 냄새가 꽤 독합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쓰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 10에서 15분 정도 물이 충분히 돌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암모니아가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ppm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산한 산식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고, 1ppm이 아닌 1ppm가 부족하거나 더 나온다면 다음번에 다시 집어넣을 때 그것을 칼리브레이션, 보정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15분에서 20분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큐! 자, 어느새 20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물이 어느 정도 희석된 것을 확인하고 5ml의 물을 새롭게 채취하여서 기존에 있는 시험 시약을 집어넣은 물과 새로 채취한 물에 시험 시약을 집어넣은 다음에 색깔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것이 기존이고 이것이 새롭게 50ml 상당의 25% 농도의 암모니아를 투여하고 적절히 희석한 이후의 색깔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거의 0에 가까웠고 지금은 대략 1ppm 정도가 나오고 있죠. 어차피 비색법이기 때문에 0.1 단위까지 분해능이 높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고 1ppm 정도를 확보한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저희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현재 이 안에 있는 물의 총량이 대략 12톤 남짓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 농도의 암모니아수 50ml를 집어넣으면 1ppm이 나온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최대 3ppm까지 가야 됩니다. 따라서 100ml를 추가 투여하는 작업을 하도록 안전조치를 항상 유의하십시오. 최대한 멀리 하여서 암모니아를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수정에도 일부 집어넣고요. 펌프에도 일부 집어넣고요. 마지막으로 탱크 1번과 2번에 소량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희석하고 나면 대략 20-30분 뒤에 체크해 봤을 때 3ppm 정도의 암모니아 수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박테리아 사이클을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저희는 니트로소모나스와 니트로닥터를 분갈그룹으로 만든 이러한 생균 제제를 집어넣게 될 겁니다. 자, 그대로 따고요. 이 정도 양이면 15톤 정도를 쓸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는
완전히 다 넣지는 않고 약 80%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를 남겼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물에 이렇게 섞습니다. 그러면 참고 지금 보시면 혹시 약간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암모니아를 넣거나 또는 pH를 조절하기 위한 산도 조절제, 인산을 넣을 때에는 곳곳에다 다 뿌렸는데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피시 탱크에만 두 군데에만 나눠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시 탱크에서 적절히 희석된 박테리아들이 어디로 들어가서 안착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보시는 비즈 필터로 들어가서 안착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간에 사멸하지 않고 바로 이쪽에 조금이라도 많이 안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시 탱크에 뿌린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때 이 비즈 필터는 전체적으로 백워싱의 빈도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백워싱의 빈도를 최소화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초기 단계에 백워싱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비즈의 표면에 바이오필름이 증착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백워싱을 할 때마다 소량씩 계속 뜯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안착한 다음에는 백워싱 빈도를 하루에 수회 이상, 10회 가까이까지 하여도 문제가 없지만 초기 단계에는 그 소량의 바이오필름조차도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시고 백워싱의 빈도를 높게 잡으신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사이클링의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가적으로 사이클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UV 램프를 꺼야 됩니다. 만약에 UV 살균기가 켜져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우리가 기껏 집어넣은 박테리아들이 UV를 통과하면서 모두 소독되어 버리는 사멸하여서 박테리아를 넣거나 안 넣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서천에 총 3개의 코호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코호트 3개 중에서 첫 번째 코호트에 대한 사이클링 작업을 기본적으로 셋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금일 저희는 농장주분과 함께 코호트 2번, 코호트 3번까지 모두 사이클링 작업을 마치고 어떻게 앞으로 약 30일에서 45일 동안 진행될 후속 사이클링 과정이 진행될지 한차히 설명드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 특별한 비밀, 노하우가 숨어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요? 사이클링을 좀 더 깊이 알고 싶다고요? 네, 아쿠아포니스 교육원을 세워서 55만원 2년 동안 아쿠아포니스의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 알려드립니다. 아쿠아포니스 교육 바로 스위치 교육가 진짜예요. 감사합니다.